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59화 가야산 고려대장경판 1편을 입니다. 구강 휘는 태자, 공, 후, 백, 제추, 문무백간 등과 함께 모국 제거하고 끝없는 허공계, 시방의 한량없는 재불보살과 천재석을 수반하는 33천의 일체 호북명간에게 기고하나이다. 심하도다. 달단히 혼란을 일으키며 그 잔인하고 훈복한 성품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은 또한 금수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는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불상과 범설을 마구 불태워버렸다. 이에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으니 슬프다.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1편이었습니다. 고려대장경 고리아나는 석가모니 말씀의 경율론의 3장으로 불교 경전의 집대성을 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아 부처가 되고 80세 열반에 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한 말씀 교리 경과 율은 부처가 설한 내용 가운데 교과 관련된 것이며 노는 율과 경과 율을 관한 보살 제자들의 해석서입니다. 이 세 설 합쳐서 3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가실 땐 기원전 560년에는 글이 없어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처음에는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다음에 왕사성 밖 칠력굴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문 제일 아나니 경을 독송하고 계율을 지키는데 어떠민 우바리가 율을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에 대한 1차 500직결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열반 후 100년이 지나자 겨울에 대한 새로운 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단은 보수적인 상좌부 즉 소성과 진보적인 대중부 대성으로 분열되었고 베살리에서 700명의 산자부 장로가 모여 율장을 편집하였는데 이것을 2차 700결집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200년이 지나 아소카 왕 시대에 1000명의 비구들이 모여 경율론의 3장을 직결하였습니다. 이를 사람들은 3차 천인 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3장은 페다라 나무 껍질에 산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어로 기록되어 이것이 배역경입니다. 이 배역경은 오랫동안 수행한 수호승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역금은 인도 북서쪽 간다라를 지나 히말라야를 넘고 사막을 건너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된 경전을 동진의 도안이 최초의 한적 불경으로 번역하였고 이후 당나라 지성이 개원 석계록을 번역서로 집성하고 우리에게 삼장법사로 알려진 현장이 정리하여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인 경율론의 한자로 집성한 큰 바구니 산스크리트어로 트리픽타카나라고 합니다. 방대한 대장경은 손으로 일일이 사경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녀들은 나무판으로 도장 찍듯 인쇄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송나라는 972년 판각을 시작하여 983년 13매의 북송 대장경판을 만들었습니다. 신라는 원어의 대서기신론 소와 금강산매경 등으로 중국에 앞서가는 불교 국가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신라 때부터 경판을 판각하여 불경을 찍어 당나라와 교류해 오다 고려는 불경을 송나라에 역수출하는 경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북경 대장경이 만들어지자 고려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거국적으로 고려 대장경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현종 2년에 1111년에 북방 거란이 침략해 오자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한 고려 백성은 한마음 일심으로 대장경을 새겨 왜적을 막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자의 장편소설 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무불탁성경은 실존 인물로 김업군의 갑신정변의 일본으로 망명한 조선의 성녀입니다. 또 일본 측 히라노 게이스시의 일본인 성녀로 본명은 대통이고 해인사를 상주하며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는 성녀로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1907년 1월 21일 경부선 대구역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 자작과 헤어진 탁정식 무불은 무럭무럭 낙동강 고령 계공포 나루토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성까지 가는 국내 대신 다나카 자작이 일본 헌병대의 말과 호위병을 붙여주겠다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대한제국 황태자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온 다나카 자작의 예상 경로를 한번 보자. 우선 한성에서 어민 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여할 것이다. 그날 저녁 일본국 메이저 덴노의 특사 자격으로 만찬장에서 고장 황제와 황태자와 사진을 찍는 것으로 공식 행사는 끝난다. 다음날 기차를 타고 개성으로 이동한 후 도굴군 사카와와 경청사 식청 섭답을 해체해 경부선 기차에 실어 부산항 창고로 보낼 것이다. 다나카 자작과 도굴군 사카와는 대구 주둔 영남 현병대의 지원을 받아 말을 타고 합천 가야산 해인사로 올 계획을 잡고 있다. 8만 1352경판을 포장하면 총 무게만 수백 톤이 넘는다. 이 수송은 영남 현병대가 대구역까지 옮겨와 경부선 기차에 실어 부산으로 보낸다. 부산 초랑부두에서 간보 연락선 이키마루호에 실어 일본 시모노세키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었다. 주도 면밀한 다나카 자작은 한성에 있는 조선 통감부에 미리 연락을 했다. 고려 대장경판은 메이지 덴노에게 복나발 선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히라노 게이스시 대통은 사무라이 출신 일본 성녀로 요코야마 다스야케와 정한론을 반대하고 일조중 삼국 동맹을 주장한 메이지 유신의 공신이었다. 뜻을 같이 한 친구 요코야마 야스타케와 덴노에게 정한론의 부당함을 충원한 후 자기를 반록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선 선불교를 동경해 오다 정토 진종 부상 본사 1876년 한일 주요 수호 조약 후 일본이 부산에 세운 차차를 말합니다. 건너왔다. 법무사 성녀 이동인, 무불탁직들 등을 만나 단번에 그들이 학식과 불심에 크게 감흥했고 세 사람은 조선과 일본의 하위무동을 위하여 단번에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동인은 조선 계약파에게 1892년 을미사변 때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 미주야케가 보낸 일본인의 야쿠자들에 의하여 새벽에 경복궁에 가장 깊숙한 건천궁에 난입하여 명생황후를 시해하자 히라노 게이스시는 조선에 참여한다며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대통이라는 법명을 받고 조선 성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은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12년째 고려 대장경판을 연구 중이고 갑신정변을 피해 기묘권을 따라 일본으로 간 무불탁질성은 도쿄 본원사에서 22년째 고려 대장경판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서신을 주고받고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의문점을 토론해 왔다. 아무래도 이동이 자유로운 대통은 가야산 해인사와 도쿄 본원사를 오가며 좋은 도반으로 20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무불은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 자작이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을 강탈하기 위해 온다는 사실을 미리 대통령에게 편지로 알렸다. 두 사람은 1907년 1월 20일 정오에 고령 계경포 나루토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60이라 62야 고려 대장경판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